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진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운양고등학교 수학시험도 이번에 화요일에 진행이 잘 됐는데요. 첫 시험이라 난이도가 좀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좀 잘 못 본 것 같다 하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 문항, 뭐 특별한 문항 한두 개만 선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았을지, 또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기말고사도 대충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운양고가 원래 뭐 쉬운 편이긴 했는데 이번 시험 자체도 상당히 쉬운 편에 속했다. 더군다나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시험 개념 노트를 아예 만들어 줘가지고 판별식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심지어 설명까지 해주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제 비중 80%, 기본 문제라는 건 이제 유형화된 문제를 얘기를 해요. 문제집 같은 데서 충분히 뭐 대표 문제 같은 거 열심히 풀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도 점수를 실수만 좀 덜 했더라면은 꽤 점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 70점대의 학생들이 많이 좀 분포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고득점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겠죠. 고난도 문항이 한 두어 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교과서에서 거의 변형된 게 대부분이었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17번이랑 18번인가? 복소수 문제랑 그 QX를 이용한 완전 제곱식 문제, 그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 둘을 제외를 하면요, 그냥 단순히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다 풀리는 문제였어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서술형 문제도 결국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1등급을 막 바라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도 열심히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2등급까지는 최소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내에서만 열심히 진행을 하셔도요. 대신에 물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문제 23번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뭐 있던 문항이죠. 교과서에 거의 그대로 있던 문항인데, 요게 교과서에 있던 문항이랑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바로 풀지 말고,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교과서에 있던 문항인데, 이때는 x 10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단원 학습평가 그 비상교과서죠. 에 있던 문제인데, x 10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앞으로 가서 시험 문제 한번 보면은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x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얘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네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의 n제곱에 x 빼기 2가 나왔다고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었나?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고요.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고요.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의 10제곱 x 빼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사실상 동일한 문제예요. 여기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죠. 사실상 동일한 문제라는 게 이제 요점이고, 여기가 원래 n인 게 일단 기본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비상교과서뿐만 아니라 미래인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문제집의 고난이도 파트에 무조건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을 연습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이 문제를 뽑아주기도 했었고요. 보시면은 제 교재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아예 시험이랑 동일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 교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당연히 넣었어야 됐어요. 왜? 수학 강사를 저처럼 충분히 열심히 아이들을 티칭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 시험에서 한 번씩은 꼭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올해가 될진 몰라도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시험 문제니까 이거 시험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게 좌변이고, 여기가 좌변이고 여기가 이제 우변이란 말이에요. 좌변과 우변에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A는 PQ 더하기 R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인수가, 여기에 있는 인수가 이 좌변에도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요.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을 때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왼쪽에서도 그 인수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서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네. 그러면은 좌변에도 x 빼기 2라는 인수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x 빼기 2의 제곱이랑 x 빼기 2가 둘 다 들어있죠, 그죠? 여기에도 최소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부분이 x 빼기 2 하나랑 어떤 다른 인수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물어줬는지. 모를래나?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x 빼기 2 하나씩 날린 다음에 식을 새롭게 써보시면요. 좌변에는 x의 n제곱이랑 x 더하기 k가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x 빼기 2 하나랑 내가 설정한 qx 하나랑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다 2를 대입을 하시면요.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 2의 n제곱 2 더하기 k, 이게 좌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변에서 여기는 삭제가 되고 2의 n제곱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n제곱, 2의 n제곱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1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1을 곱해야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k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k가 뭔데요? 내가 방금 설정한 그 값. 얘를 인수분해했다고 쳤을 때 나오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죠. 그죠? 여기 있던 2차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다. x 빼기 2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다.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인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던 문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연산해서 풀기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많이 맞췄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모의고사 문항으로서 이제 어렵게 나온 문항인데요. 21번 문항. 뭐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사실 요거 하나 정도는 틀려도 1등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뭐 하나 틀렸다고 1등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1등급이 지금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문제들은 딱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본 문제야. 이거 제가 다루긴 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었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제끼면 돼요. 한 문제 정도는 제껴도 된다. 우리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좀 문제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위 10% 안에 1등급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문제 정도 정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탁탁 쳐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 좀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라. 그래서 풀까요? 살짝만 풀어볼게요. 3차당식 QX인데요. QX가 뭘로 시작하냐면은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Q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 더하기 QX에 제곱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X제곱 빼기 2X에다가 곱하기 PX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일단 차수 관계부터 봐야 돼요. 요게 뭐 3차식을 제곱한 거니까 얘 6차식, 얘도 6차식, 6차식과 6차식을 더했으니까 얘도 6차식. 그럼 여기가 2차식이니까 여기는 4차식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그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약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닮아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 우변이 내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 x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0하고 2예요. 여기 때문에 x제곱 빼기 2x라는 인수 때문에 x에다 0을 넣든 2를 넣든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으면요. x에다 0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 q2의 제곱이랑 q0의 제곱을 하면은 0이 된다가 되고요. 두 번째로 x에다가 2를 넣으시면요. q4의 제곱과 q2의 제곱을 한 게 0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곱,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하시면요. 무조건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잖아. 근데 유일하게 0을 제곱했을 때만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의 최소값은 0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제곱한 거를 두 개를 더했더니 지금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다 0이어야만 되는 거야. 최소값끼리 더해야지만 0이 나오겠죠. 그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둘이 더해서 0이 됐네? 그럼 둘 다 0이란 얘기죠. 한쪽이 양수가 돼서 반대쪽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Q0도, Q2도, 그리고 Q4도 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수 정리로 가는 거죠. 0을 넣었을 때 0이 되려면은 QX에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QX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4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QX에 X 빼기 4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 계산을 접근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수 정리.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x 빼기 그 값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2를 넣어서 0이 나와요. 그러면은 x 빼기 그 2를 인수로 가진다가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단원, 다항식의 연산 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겠죠. 그죠? 앞으로 그 3차, 4차 방정식 단원을 가도 이게 인수 정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요. 요게 제 교재에 있던 건데요. 교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있었냐면은 뭐라 그래? 그 클리닉 프린트에도 이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 아예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비슷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참고로 어디에 나왔었냐면 이번에 그 장기공과 시험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주자면요. 우리가 방금 문제들이 다 엄청 간단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도 실수 없이 풀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이거를 말은 쉬워요. 시험지 보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은 이게 스스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내가 스스로 그 교과서 내용을 다 풀고 내가 틀린 문제를 또 오답을 하고 실수를 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공부를 시켜주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제가 교과서 문항만 굉장히 발췌를 해서 요약을 해서 수업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운양고 학생들이라면요. 진짜 제가 최소 70점, 최대 90, 최대 100점이죠. 당연히 최대 100점이지만 저는 좀 유연하게 최대 90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단원이 좀 지금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공통수학에 이제 새로 들어온 단원이긴 한데 거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차등적으로 줘서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좀 시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 난이도면요. 아까 그 어려운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18번 같은 거 그런 걸로는 1등급 학생들을 좀 구별을 해내고 어차피 등급이 지금 되게 넓어졌잖아요. 원래 9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좀 널찍널찍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딱딱딱 이렇게 촘촘하게 가를 필요가 지금 없어졌어요.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학교 입장에서. 특히 운양고 입장에서 어렵게 내면 애들이 못 풀 거 아니야. 그죠? 운양고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건 누구나 싫어하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요. 운양고 입장에서도 분명히 시험 난이도를 뭐 대폭 수정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이 전략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만 충분히 잘 살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형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학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도움이 절실한 친구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문양고 학생들은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문양고 시험 분석의 홍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